이 집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10대조 할아버지 유이태가 바로 허준의 스승이라고 믿고 있었다. 허준이가 밑에서 거신이지, 제자지. 밑에 제자라. 그거 제자가 되면 그것도 빼가지고 허준이가 이제 그래서 했지. 그 어른들 말씀 그렇대. 그는 분명 실존했던 인물로 대대로 후손들이 무덤을 돌봐오고 있었다. 유이태는 본래 거창 사람이었다. 이곳 산청으로 옮겨와 터를 잡았고 의원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전해진다. 그의 의술은 멀리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이 그를 부를 만큼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그러나 왕의 부름을 받고도 가지 않아 처벌하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해온다. 그만큼 의술의 경지도 높았던 명의 유이태. 그가 바로 허준의 스승일까? 그가 만든 저서도 전해온다. 그런데 유이태는 허준이 죽고 난 뒤에 태어났다. 유이태는 실제로 조선 후기에 그 마진편이라고 해서 홍역 치료서를 저술한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홍역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그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또 그런 것으로서 18세기에는 명성을 날리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로 그 사람을 소급해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18세기에 백성들의 널리 이름이 알려졌던 유이태, 즉 마진편의 저자인 유이태로 보는 것이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소설상에 물론 그 사람을 허준의 스승으로 하고 있고 또 소설뿐만 아니라 어떤 그 논문에서도 그 유이태를 허준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역사 기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허준의 스승은 경상도 산청의 유의태. 그런데 경상도 산청 땅에는 이 유의태 대신 천하명의로 알려져 있는 유이태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부름을 거부하면서 백성들을 진료한 명의 유이태는 중국 천자의 병을 낫게 만들었다는 그런 전설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던 대단한 의사였습니다. 이 경상도 산청의 유이태는 그러나 조선 숙종 때의 사람입니다. 허준보다 100여 년 뒤의 사람으로서 허준의 스승이 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준에 관한 이야기는 확실한 것이 없을까요? 그가 언제 태어났고 또 몇 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가 하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학자, 의성으로까지 추앙받는 그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전설이나 소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에서 허준이 소외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역사 속에서 명의 허준에 관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허준. 91년 이전까지만 해도 허준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실제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런데 91년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허준의 무덤은 문인석은 쓰러져 뒹굴고 무덤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웠다. 무덤은 파헤쳐져 푹 꺼진 상태였다.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묻혀버린 기억 속에서 세상으로 그를 끌어내려는 발굴이 시작됐다. 10년 동안 허준의 흔적을 찾아 헤맨 한 역사가의 노력 덕분이었다. 허준의 실체가 수백 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나, 둘. 그게 깨져나갔구나. 내버렸구나. 예. 글씨 있네요, 글씨. 공신 맞아요. 허준 묘수예요. 공신 얘기 나와요. 틀림없죠? 공신. 예. 뭐, 선공신. 양평. 예, 맞아요. 그걸 처음 착각하고. 양지 못했어. 양평군. 맞아, 100%야. 야, 이거 남아있다. 100%야. 여자가 먼저야. 그대로 찾아보세요. 그 비석을 찾았을 때 보니까 여기에 양평 두 글자 뚜렷하죠. 성공,
허준 선생이 양평군이고 또 호성공신이에요. 그러니까 호자 부분 위에 깨져 나갔죠. 성공신. 여기 또 삼수변에 준자가 뚜렷이 나오잖아요. 이 준. 그러니까 허준 선생의 묘소가 틀림없다는 것이 요 몇 글자로서 입증된 거죠. 그 양반이 양평군이었고 호성공신이었고 그리고 휘자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자리가 허준 선생의 묘소가 틀림없다. 이 비석으로서 최종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평군 허준. 잊혀져 있던 과거 속에서 드러나 이제 새 단장을 하고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그나마 알려져 있는 것들도 정확하지 않다. 심지어 묘비에 적힌 허준의 출생연도조차도 의문스럽다. 그는 1547년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허준의 출생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소장하고 있는 진주박물관. 임진왜란 관련 자료들 속에서 취재팀은 우연히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이 그림은 1604년 공신들의 모임을 그린 것이다. 허준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의주까지 피난을 갔었고 그 공으로 호송공신에 칭해졌고 때문에 허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림 한쪽 옆엔 공신들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다. 물론 허준의 이름도 들어있다. 그런데 허준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7년이나 빠른 기해생으로 나와있다. 그 기해생을 연도를 확인해 보면 1539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역시 당시 1604년의 병풍도의 기록에 근거해서 1539년이 허준의 출생 연도임이 분명하고 또 실록에 1615년에 사망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77세의 일기로 허준이 1539년에 태어나서 1615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허준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걸까? 족보에도 그에 관한 기록은 부실하기만 하다. 만일에 이분이 서자가 아니었으면은 여기 그 유사에 자세히 다 나온다고. 언제 나시고 언제 돌아가시고 벼슬도 뭐 하시고 한 거 다 나오는데 옛날에 서자는 말하자면 홀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히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나온 거라. 정일품 탕상관,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허준. 그러나 허준은 족보에조차 번듯하지 못한 서자였다. 유명하신 분이고 하지만 집안 내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치질 않고 홀대를 받으신 거지. 집안에서도 조차. 그래서 이분들의 후예가 많지 않아요. 이 할아버지의 후예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서자로 내려오기 때문에 서자는 제사를 지낼 적에 말 위에도 올라가질 못해. 땅바닥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거든.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저 괄세를 받으니까 다 그냥 뭐라고 할까. 자기 위치를 갖다가 지키기를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다 그냥 지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실제로 내 할아버지를 알더라도 다른 데로 계대에 들어가는 거라. 옛날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서자에 대한 이 말하자면 괄세가 심했던 거죠.